북한 핵실험 나흘째를 맞은 오늘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을 찾았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다음 달 한미연합 해상훈련 때 한반도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B-52 폭격기가 어떤 기종인지를 알아야 이야기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폭격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떠다니는 하늘의 요새, 하늘의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위력시 때 보면은 우리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이렇게 호위 비행하지만 사실상 여러 차례 호위해서 날아다니는데 예. 괌하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한 3,4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소개되는 예. 기종들이 다 이것이 괌 앤더슨 공기에서 이륙을 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도합 합하면 한 6, 7천 킬로 되는데 이거를 공중급유를 안 받고 다시 기지로 되돌아갈 수 있고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한 30여 톤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핵탄두라는 공대주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굉장히 가공할 전략 무기죠. 이것이 이제 아태 지역에는 괌에 있고 인도양에는 디에고 가리시아에 있어서 이라크 폭격 때도 이것이 같은 방식으로 출격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일단 비행기가 항공기가 또 폭격기가 또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왔다 갔다 기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B-52가 우리 한반도 상공을 뜬 건데요. 자, 이 B-52기가 3차 핵실험 때도 한반도에 전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받는 어떤 압박,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이 상황을 그만큼 아주 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이 주는 의미도 상당하군요. 그렇죠. 제가 한 두 가지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군사 지휘관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과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국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펜타곤과 미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어떤 그 합동 회의를 거쳐서 전략 자산 전개를 아마 결정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핵실험에 대한 어떤 1차적인 군사적인 어떤 무력 시위, 그것도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리아드라고 그러죠. 그 3종 세트 중에 하나를 갖다 이렇게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혹시라도 어떤 도발할 것에 대한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어떤 그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그런 성격의 무력 시위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김정은한테 대한 경고, 또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지금 어떤 이 핵전력을 제공하는 것,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을 제공할 수 있다 유사시에. 그다음에 이제 MD로서 적의 어떤 그 미사일이나 핵 상황이 왔을 때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첨단 전력으로서 한국 지역에 제공한다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서 이런 그 전략 자산을 전개한 비록 재래식 전력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김정은도 아마 상당히 부담은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항공에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걸로 바로 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김정은 평양 집무실도 창문을 통해서 바로 폭격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지하 빵카도 제가 볼 때 약 한 50m, 60m까지는 빵카 부스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한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핵까지 갖고 있는 전력이니까 이번에 어떤 전력이 구체적으로 왔다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그런 전폭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텐데 보통 대응 전력을 만약에 이제 우리
남쪽의 한반도에서 비행기가 떠오르면 북쪽에서 떠오르는 게 대응 전력을 하는 게 보통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것이 이제 북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평양을 폭격을 했을 때 이 B-50이 이제 구형 모델이 되겠죠. 어쨌든 동원에 대해서 전해진 얘기 따면 당시 김일성이니까 평양에 집이 거의 2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평양이 거의 초토화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3차 핵실험 때 전개됐을 때 당시 북한 수뇌부가 굉장히 미사일 부대를 해서 그 긴급 작전 회의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좀 비교를 하면 그때는 3차 미사일 핵실험이고서 한 달 후에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어떤 가상의 목표물 해서 타격을 하거나 이런 훈련을 하고 되돌아갔는데 이건 지금 더 엄중하게 보는 것이 북한 4차 핵실험에서 나흘 만에 이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한미동맹 굳건한 동맹 차원에서 언제든지 한반도 위기 시 24시간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일단은 기지를 출발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핵 추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요. 자, 한반도에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항공모함 일단 위력을 김주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좀 그래픽이 준비된 건데 이것은 이제 항공모함 우리가 이른바 항공모함은 혼자 안 움직입니다. 혼자 움직여서 영어로는 캐리어 스트라이크라 해서 항모 강습단이라고 하는데 이 미 칠함대 주력 그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이 항공모함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여 척의 이지스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면은 1000km 내에 수중, 수상, 공중 좀 심지어로 말하면 우주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떠다니는 뭐 국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우리가 해마다 한미 독수훈련을 하는데 한반도 동해상에 좀 일찍 전개를 한다. 작년 10월에도 사실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할 때는 그때 조지 워싱턴이었는데 이 항공모함이 수리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고 여기 알태 지역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요코스카에 이제 들어와서 대기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이 이제 좀 한 달 일찍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꼭 전개된다는 단정적은 아니고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공모함뿐만 아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략 자산, 이를테면 이제 B1, B2 폭격기, 스텔스, 이제 B2 같은 건 스텔스기죠. 그다음에 B-22 랩타 이런 전폭기, 또 뭐 핵 잠수함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전력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요코스카에 있는데 뭐 불과 오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이틀,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뭐 그것이 2월 달에 또는 3월 초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력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실상 이제 그 B-52가 한번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첫 신호탄을 보내준 거죠. 자,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미국의 전략 자산인데요. 뭐 F-22, B-2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그 무기들이고요.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정찰기고요. 상당히 멀리까지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고 핵 항공모함도 있고 사실 핵 항공모함만큼 또 굉장히 또 무서운 게 핵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이요. 아직까지 얘기 나오는 건 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가진 전력 자산들로서 이 항공모함까지 출동을 한다면 북한에 전해주는 압박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긴장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그렇게 갑자기 또는 그 어떤 긴장 상황의 고조 이런 그것이 없이 전력을 갖다가 그렇게 무차별하게 막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전개하거나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정말 최고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경우에는 핵 항공모함을 포함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도 그냥 와서 단순히 와서 뭐 이렇게 폭격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실제 전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미국과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요청과 그다음에 협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소개한 전략 자산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뭐 전개가 된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압박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는 북한은 무모하게 그 또 도발을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곧 5월에 북한 내부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당창건 7차 당대에 준비돼야 되고 북한이 이 굉장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레토릭 차원에서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전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북 확성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도 대응 수위를 높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건 이거는 뭐 꾸면들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급작스럽게 상황 전개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중국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들을 했어요. 한데 지금 군사적인 지금 액션을 저희가 한미에서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도 사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핵실험에 가장 최면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또 지도자는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이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봐도 아마 제가 볼 때 뭐 타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지금 이제 반응이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뭐 우리 측의 거기라기보다는 중국이 이 공산당 내에서 어떤 그 이번 북핵 그 4차 핵실험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대책, 종합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상황.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어떤 정책을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지도자인 그 주석인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외교 군사 실무자까지 거의 한 목소리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겪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인내하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태도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중국은 G2의 입장, 과거하고 틀리죠, 사실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육자회담의 이 의장국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이후 지금 한 12년 가까이 육자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육자회담 이후에 1, 2, 3, 4차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북한 스스로가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가졌다고 지금 발표하는 이런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중국이 취했던 미지근한 그런 조치와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는 이번에 국제사회와 북핵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 제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좀 강력한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주환 기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핵 항모가 한반도 근해에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뭐 입장이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저희가 지금 말씀인 2010년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전개됐다고 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하면은 북한을 혼낼 수 있지만 이것이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다면 중국은 태도를 좀 달리할 겁니다. 엊그저께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했던 대화로 풀어라는 거 명징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요. 미중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북중 관계 북한을 좀 혼을 내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데 미중 관계가 사이가 나빠지면요. 이 북한을 좀 옹호하는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 오늘 전개된 B-52가 인공섬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차디즈를 확대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력시를 했어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 문제도 중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도 굉장히 중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접근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략자산들이 전개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은 그거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의 수단으로 바라볼 시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뒷마당을 방치했을 경우에 미국이 들어온다. 그럼 중국은 어느 정도 방어막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그 북핵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이제 곧 그 제재안이 예, 예. 이제 결의가 되겠지만은 네. 아무리 그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압박을 가하더라도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뒷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효과가 사실상 거의 그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 뭐 이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 자금이라든지 물류의 흐름이 중국이 거의 뭐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크게 보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데 다 그 북한이 지금 지금 말씀드린 그거 예. 대화를 통해서 여태까지 사실상 풀린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핵 예.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대화 플러스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정책이 중국 지도자들이 조금 더 이런 그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하면서 예. 북핵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도 이제 조만간에 이 4차 액션보다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지금 회람을 하고 있는 거로 해서 일부 외신들을 통해서 뭐 경제 봉쇄를 한다라든가 뭐 일부 뭐 간헐적으로 흘러나오지만 네. 지금 아마 회원국들 사이에 초안을 회람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수정 논의 중인데 예. 결정적으로 한미일은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같은데 이게 대해서 중국이 거부권을 가진 의장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의안이 강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의정 성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하 단계로 뭐 공동 성명이나 그냥 발표문 이 정도였는데 네. 이 성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이 국제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화가 난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다 의사표출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규범을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규범을 안 지키는데 어떤 형태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북중 국경의 어떤 이 물류 거래를 하지만 네. 과거 전례로 보면은 사실 북한 수뇌부를 혼을 내야 되는데 북한 수뇌부들은 혼이 안 나요. 이른바 일반 예, 인민들. 예. 이 사람들은 사실 천칠방 일반 인민들은 사실 죄가 별로 여기와 공과와 예. 관련이 없거든요. 북한을 예. 바라보는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백두열통을 중심으로 한 그 수뇌부들. 예. 그러면 조선노동 한 6, 7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 네. 그다음에 북한 인민들. 이렇게 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맞춤형 억제가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너무 비공개돼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오는 것들, 또 중국의 입장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곧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은 비교적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아주 그 한미 정상간 또 한일 정상간 그다음에 유엔에서의 뭐 당일날 그 결의안이 나오도록 또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그런 외교적 성과라든지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또 중국과도 대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은 비교적 적절했고 예. 군사적으로도 지금 우선적으로 8.25에서도 합의했듯이 비정상 서투리사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대통령께서 담화를 준비한다고 하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 인식을 이번에는 3차 북핵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예. 이를 좀 강력하게 남북관계를 포함을 해서 이 북한 접근법을 조금 새롭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차 핵위기가 93년도에 이제 왔다면은 2차 핵위기는 2002년도 말 2003년도에 와서 육자 회담이 왔고 예. 다시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수소폭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핵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소위 입장, 인식이 뭐냐, 상황 인식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북핵 상황을 정말 제3차 북핵 위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남북 관계, 그다음에 남은
박 대통령 임기 2년 네. 동안에 네. 이런 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일단 북한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대북 방송까지 지금 사흘째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8.25 목함지뢰 때 8일 만에 타격을 엄포를 했다 8일 만에 실질적으로 뭐 고사총에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소규모지만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북한이 과거에 작년에 8월에 그 대북 확성기를 타격하겠다 해서 목표물을 우리가 방어 체계를 거기만 한 거 북한은 제 다른 방식의 도발을 할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부에서 여론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시폭락, 경제안전과 남북이 긴장됐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북한의 노림수가 하나가 충분히 될 알고 수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예. 이런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기세가 눌려서 대화로 풀자라는 이런 어떤 강원 양면 전술로 나올 개연성이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엄중한 이거라서 우리가 한번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북한이 여기서 밀리면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린다는 표현이 북한은 이런 식의 유형을 어떤 형태로든 전략적 도발, 전술적 도발을 계속 끊임없이 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맥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좀 대북 그 스탠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좀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되면서 긴장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뭐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일부 뭐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가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상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주적 핵 주권론 나옵니다만은 그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쪼여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 김정은의 자금줄을 저는 비자금을 갖다가 쪼여서 소위 그 운신의 폭을 갖다가 아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건 국제사회의 목이기도 하고 예. 우리 정부도 일부 뭐 같이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두 번째는 심리전 수단을 통해서 예.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이 소위 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무기화될 수 있게끔 예. 해서 북한은 이 핵실험으로 북한 주민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은 예. 우리는 소위 진실의 목소리로서 그걸로서 이 대결 구도를 필요하면은 네.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필요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